예, 여러분, 이제 손해보험 이론 및 약관 해설 이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번 문제가 다음 중 위험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게 1번 문제거든요. 자, 위험이 뭘까요, 여러분? 위험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위험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떤 불확정한 이러한 상황을 위험하다. 어떠한 나한테 경제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럼 위험 상황이다 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에서 이야기할 때 보험에서 위험이라는 요소가 없다면 보험이란 제도가 아마 탄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험에서 이 위험을 이야기할 때는 통상에 이제 세 가지 개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위태 해서 해자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페릴 해서 그러한 손해의 원인 해서 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로스 해서 손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이라는 그러한 내용 속에는 이러한 해자드, 로스, 페릴 이러한 개념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뒤에서 문제 풀면서 이렇게 느끼시게 됐지만, 위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에서는 로스라는 개념, 손실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어떠한 부분에서는 또 페릴이라는 손인, 사고라는 개념이 위험으로 그냥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할 때 도덕적 위험하면 그게 위태예요. 해자드 우리가 얘기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이게 위험인데 어떠한 내용이 위험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심어놓은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셔야지만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연관 지을 수 있는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거 말씀드렸죠. 손해, 사고, 위태, 보상이 아니겠죠. 인덴니티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험의 원리, 보험의 그러한 원리 중에 하나가 보상의 기능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 게 보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에서 기상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태풍으로 선박이 멸실되었다. 이 경우 이 각 개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어떤 위험의 개념 속에 해자드, 페릴, 로스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듯이 위태라는 게 뭐냐? 어떠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나 위험이 확대되는, 위험이 커지는 그러한 심리 상태나 어떠한 기상 상태 이러한 것들을 위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태 속에는 우리가 정신적 위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물리적 위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강적 위태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그런 위태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보험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위태는 통상에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도덕적 위태, 정신적 위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심리 상태와 관련된 부분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자연 환경, 외부의 그런 사람의 어떤 손에 닿지 않는 어떤 외부의 상황에 의해서 어떤 사고 발생 가능성이나 이러한 손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것이 어떤 물리적 위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위태냐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고의라는 어떠한 심리 상태가 개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의로서 어떤 법과 제도의 그런 허점을 사용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그러한 심리 상태를 보통 우리가 도덕적 위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위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떠한 사고의 고의성은 없어요. 근데 그 사고가 발생하거나 하지 않거나 손해가 증가하거나 증가하지 않거나 무관심하고 방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정신적 위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리적 위태라는 것은 자연 상황, 어떤 빙판길이 만들어졌어요. 빙판길. 이러한 빙판길은 어떻게 했어요? 사고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겠죠. 또는 손해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겠죠. 이러한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지컬 해자드, 물리적 위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위태는 이러한 세 가지 개념을 이야기한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서 어떤 문제풀이를 하면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럼 손해라고 해서 로스는 뭐냐 하면 어떤 사고가 어떤 손해가 발생되는 그러한 원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화재, 자동차 사고, 어떤 빌딩의 붕괴 이러한 것들이 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페릴. 그 다음에 손해는 뭐예요? 말 그대로 로스. 사고 발생 전의 어떤 경제력의 감소, 가치의 하락 이러한 부분들이 손해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로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한번 문제 쭉 한번 볼까요? 자, 기상 상황을 미확인했다. 이게 뭘까요? 기상 상황. 우리가 통상의 어떠한 항해를 나가려면은 기상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을 하고 태풍이 곧 올 거래요. 아니면 파도가 10m 이렇게 높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다에서 항해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미리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예요? 어떤 손해를 확대시키려는 그러한 경향을 가진 거다라고 알 수 있겠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위태라고 그랬죠. 그렇죠. 위태. 일단 태풍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손인이라고 설명했죠. 패를. 이러한 것들이. 손인, 위태, 손인. 자, 선박멸실은 뭐예요? 경제적 가치 하락이 된 거니까 이게 손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3번이 우리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 이제 3번 문제 볼까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출제가 되었네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담보위험, 면책위험, 부담보위험 이러한 위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떠한 여기에서는 폐릴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폐릴 뭐예요? 사고죠. 사고, 손해의 원인. 이러한 거에 대해서 보험자가 부담하기로, 보상하기로 약속한 것이 담보위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험자가 어떠한 그러한 위험으로 발생됐을 때는 보상하지 않겠다라고 정해놓은 게 면책위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자가 아예 보험 가입할 때 거론하지 않은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그러한 위험들이 비담보위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험과 연관지어서 어떤 폐ril과 관련해서 보험자의 그런 담보 여부, 그 다음에 거론하지 않은 그런 위험, 이것이 그런 위험의 그런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담보 위험이 뭔지, 면책 위험이 뭔지, 그 다음에 비담보 위험이 뭔지 알 수 있겠죠.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이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위험이
비담보위험이라고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죠. 예. 4번. 다음 중 법이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위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위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보험 관계와 관련돼서 우리가 다루는 위태는 도덕적 위태, 정신적 위태, 물리적 위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뭐예요? 고의와 관련돼서 설명을 한번 드렸죠. 이게 바로 도덕적 위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고의성이 개입되어 있는 그러한 위험이요. 자, 그러면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5번 문제. 보험계약상 도덕적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도덕적 위험을 배제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죠? 우리 보험제도의 그런 허점이 좀 있죠. 도덕적 위험이 개입되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성 때문에 도덕적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사행계약성으로 인한 어떤 우연한 사고로 큰 금액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에서 보험자가 아니면 법과 제도상에서 이 도덕적 위험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역선택이라고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기서 간단히 설명해. 어떤 역선택이라 해서 보통의 사람보다 높은 위험을 가진 사람이 보험 사고로 보험 금액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자가 위험을 선택하는 게 역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역선택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위험도 도덕적 위험이 개재된 거잖아요. 그렇죠. 위험이 높다. 평균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선택과 관련돼서는 우리 약관에서 고지 의무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상법과 약관에서. 그래서 이러한 고지 의무를 두고 있는 것도 도덕적 위험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의 변경 증가와 관련돼서 통지 의무를 또 부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유지 의무라고 해서 어떤 보험계약 시 체결됐던 그러한 위험과 동일하게 위험을 유지하도록 어떤 의무들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험금을 많이 탈 수 없게,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가 입은 손해 이상으로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도록, 내가 100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100원 이상은 못 받아요. 그러면 도덕적 위험이라는 것이 어떻겠어요? 없어지겠죠. 어차피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밖에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도덕적 위험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실제 손해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득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각 보험 제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 피보험이익제도, 보험자 대위 제도, 초과 중복보험에서의 그러한 무효,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시가로 보상하는 시가주의 원칙,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할 그러한 내용들이 보면은 뭐 디덕터블이나 비례 부담의 원칙,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신다면, 아, 도덕적 위험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나와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뭐냐, 아닌 것은 긴 것은, 이런 문제가 출제됐을 때 좀 쉽게 맞힐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이제 질문 한번 살펴볼까요? 자, 승낙전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인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승낙전 보호제도는 여러분들이 왜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보험계약법에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보험료를 선납한 보험계약자의
보험에 대한 신뢰를 지켜주기 위해서, 아, 내가 보험료를 지급했어.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나도 나한테 보상을 해주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이 대부분의 그러한 보험계약자들이 그러한 심리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보험계약은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거죠?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자가 승낙을 해야지만 보험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험료를 내면은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라고 이렇게 일반론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험료는 냈단 말이에요. 보험료는 냈는데 계약이 아직 승낙이 되지 않아서 성립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보험계약자의 그런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승낙전 보호제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덕적 위험과는 관련이 없는 그러한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럼 정답은 뭐 1번이네요. 자, 밑에 한번 질문들 한번 볼까요? 그래서 피보험이익이 없는 손해보험계약의 효력을 부인한다. 이게 뭐예요? 피보험이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는데, 손해보험에서는 뭐죠? 피보험이익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요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피보험이익은 다른 용어로 표현할 때 우리 보험 상법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험 계약의 목적이에요. 보험 계약의 목적. 그래서 이런 보험 계약의 목적이 없는 보험 계약을 유지한다면은 그거는 어떤 도덕적 위험으로 인한 보험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저기에 건물이 있어요. 내가 주인으로 저 건물이 소유자였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 건물을 팔았어. 근데도 내가 저 건물에 대해서 보험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궁핍하단 말이에요. 그럼 저 건물에 불을 내면 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그렇다면 불을 내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겠죠. 도덕적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피보험 계약이 없는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그래서 보험 계약의 효력을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말씀드렸고, 호지 의무 같은 경우도 제가 총설에 설명을 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이네요. 네. 자, 이제 6번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중 정신적 위태의 예시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신적 위태. 정신적 위태는 뭐죠? 어떠한 고의는 내포되어 있지 않으나 뭐예요? 사고 발생의 그런 위험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손해가 늘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관심이나 방관하는 그러한 심리 상태를 우리가 정신적 위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음주운전은 뭐예요? 거의 고의가 내포된 거죠. 이거는 사실 고의가 내포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운전을 하면은 사고 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 다 웬만해서는 다 알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도덕적 위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촛불이 다 타면 저절로 꺼질 것으로 기대하고 외출을 한다. 촛불이 다 타고. 그렇죠. 밑에 뭐 그릇이나 이런 걸 놓고서 이렇게 촛불을 이렇게 좀 피워놓고, 담배 많이 핀다고 식당에 또 촛불 이렇게 켜놓고 그냥 나가고 하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저희가
어떤 화재보험 현장에서 보면은 뭐 기도하면서 촛불 켜놨다가 그냥 실수록이나 생각 없이 그냥 나왔다든지, 뭐 담배 펴서 주방에 촛불 켜놓고 외출했다가 들어왔는데 불이 나 있다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촛불이 다 태우면 저절로 꺼질 것으로 기대하고 외출하는 거, 어떤 사고로 해서 늘어날 거라고는 예측을 하지 않는 거예요. 손해에 대해서. 고의는 개입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신적 위태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3번 같은 경우는 도로 위 빙파는 물리적 위태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어떠한 공장 내에서 기름 걸레가 흩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요거는 물리적 위태에 가깝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정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2번이 가장 정답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되죠.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저건 것 같기도 해요. 두 개의 문제가 복수 정답일 경우도 많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답을 적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 심리 상태, 4번 같은 경우도 이러한 상태를 한 심리 상태도 결국에는 정신적 위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주변의 그런 환경을 이야기했지, 사람의 그런 심리 상태와 관련된 예문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것보다는 2번이 더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보험 위험의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출제가 됐는데요. 보험이라는 것이 뭔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보험이 뭘까? 보험은 동질의 위험을 가진 다수의 그러한 계약자, 보험 관계자가 모여서 보험료를 내고 그 가입한 어떤 가입자 단체에서의 소수의 사람들에게 손해가 발생됐을 때 그 손해를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보험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보험의 그런 특성에 대해서 나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험의 경영과 관련돼서 그러한 특성이 또 있어요. 그러한 특성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위험이 대량이어야 된다. 위험 대량. 그렇죠. 급부하고 내가 받는 보험료와 보험금은 일치해야 된다. 급부, 반대급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보험회사에서는 받은 보험료에 비례해서 그거에 준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어떤 수지상등의 원칙. 이러한 것들이 내재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런 보험의 경영과 보험에 관련된 원칙들이다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자, 우선 7번 풀어보면요. 보험은 뭐예요? 우연한 사고를 보상을 하는 제도예요. 우연성, 다수성 뭐예요? 다수의 보험 가입자가 모인다 그랬죠? 자, 순수위험성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위험을 구분할 때 순수위험하고 특이위험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순수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순수위험성 맞습니다. 자, 거대 위험성이 나와 있어요. 거대 위험성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그런 위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상법에서도 전쟁 위험, 기타 별난으로 인한 위험, 이런 것들을 면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보험에서의 이러한 거대 위험성은 담보할 수 없는 그러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 위험성이 보험 위험의 요건이 아닌 것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8번 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위험의 특성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위험의 특성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몇 가지 이러한 부보 가능 위험의 그러한 요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능한 보험료여야 된다. 그렇죠. 보험을 가입하는데 보험료가 내가 1,000만 원을 보상 받으려고 하는데 내 상황에서 낼 수 있는 보험료는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이 정도밖에 여력이 안 돼요. 그랬을 때 100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보험을 가입할 사람들이 매우 적어지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능한 보험료를 요건으로 하고요. 또 확률적으로 측정 가능한 위험이어야 한다. 이게 뭐예요? 대수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보험은 굉장히 기술적인 제도예요. 통계라는 그러한 기술이 적용되는 그러한 제도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보험료를 100원을 받는데 이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이 10,000명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10,000명을 살펴봤을 때 보험사고가 몇 번 발생하고 그때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얼마더라라는 걸 기본적으로 통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확률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보험이.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특정 가능한 위험이 아닌 이러한 위험들은 보험의 대상으로 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크지만 대재난이 아닌 손실, 이렇게 했죠. 위에서 얘기했던 거대 위험성은 어떤 보험에서의 그러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에 해당이 되네요. 그러면 1번 불명확하지만 측정 가능한 위험 이렇게 나와 있죠. 불명확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위험은 폐릴이에요. 폐릴. 사고란 얘기예요. 사고는 어느 시점에서 발생했는지, 그 다음에 그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야지만 되죠. 그리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손해가 얼마인지 이러한 손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지만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고가 발생이 했는데 보험금이 얼마인지 계산이 안 돼요. 그러한 위험이에요. 이걸 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 있겠나요?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은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측정이 가능한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어떠한 형태로 이러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위험이 보험 대상의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가 잘못됐습니다. 네. 자, 9번 한번 살펴볼까요? 9번. 보험으로 부보 가능한 리스크의 일반적인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결국엔 이 문제도 8번 문제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예요. 8번 문제하고. 그럼 한번 예문을 보면서 볼까요? 같은 리스크에 노출된 사람이나 재산의 수가 충분해야 한다. 손실이 집단화가 가능하다. 설명드렸죠. 동질이 다수의 위험. 사고 시 초래되는 손해 정도가 확정적이어야 한다. 아니죠. 사고 시에는 물건이 다 탈 수도 있고요. 건물이 화재가 발생해서 다 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일부만 탈 수도 있고, 또 배가 어디에 부딪혔어요. 그러면 침몰돼서
아예 건져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앞에 조금만 부딪혀서 거기를 수리하면 운항할 수 있는 상태의 그러한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손해가 발생하는 이러한 부분, 사고 발생의 손해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100만 원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구하고 1000만 원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구하고 10억이 발생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확률을 구해가지고 보험료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손해가 뭐예요? 1000만 원이다 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9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번. 보험 가능 위험의 일반적인 분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으로 보상하는, 보험으로 담보되는 그러한 위험은 크게 인적 위험, 재산적 위험, 그 다음에 배상 책임 위험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적 위험은 뭐예요? 사람이 그런 신체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질병, 또 상해, 사망과 관련돼서 어떤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재산적 위험은 뭐예요? 배나 항공기, 건물, 자동차라는 이런 물건과 관련돼서 발생된 손해를 담보하는 그런 위험이에요. 그리고 배상책임 위험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제3자에게 어떤 손해를 미치면서 발생되는 그러한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보험에서 어떤 배상책임 위험을 담보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누적위험이라는 것은, 누적위험은 단일위험, 누적위험 이렇게 해서 어떤 지역적으로 위험이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위험들을 우리가 누적위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누적위험은 피해야 될 위험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이라 좀 아주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고 다음 시간에도 또 여러분 같이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